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사고가 나서요. 이게 국무조정실 감찰한다고 하고 경찰은 수사한다고 하는데 네.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건의 원인에 관련해서 인재라는 부분이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그 미호강이 이제 인근에 있었는데 그 제방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제방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인재인 측면 없는지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범람했다 하더라도 적시에 홍수 경보가 울리고 했다면 궁평 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간 상황에서 교통통제가 제대로 왜 안 됐느냐, 그 부분 두 부분과 나눠서 그에 따라서 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양자 모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1차적인 수사 내지는 감찰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일단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이제 그 경보를 울려가지고 관련 부처 충청북도나 청주시, 흥덕구청 이런 데 다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부에. 그럼 이제 도로법상 이제 이런 홍수 이런 천재지변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도로관리청? 네,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국도나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지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되니까 이거 어떨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되기도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 아마 충청북도가 이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이 궁평 이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인 것 같습니다. 고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 관련해서는 계속 충청북도 고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근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냐 충북도냐 이거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의 운명도 많이 바뀌겠군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도로법상 나와 있는 규정이고 역시 이제 그러니까 통행을 이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독점적으로 얘네만 한다라는 건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상에서도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시도 경찰청장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경찰청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일선의 관할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찰도 일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궁평 이 지하차도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제 미호강에 왜 범람했느냐 관련해가지고 이 행복 중심 도시 행복청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세종시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는 지금 요 지역에 지금 교량공사나 요 관련해서 행복청이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기존의 자연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나 불법성이 없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 관련 부분도 수사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미호강 관련해서는 그렇고 이슈가 두 가지네요. 이 지하차도 통제 부분하고 미호강 제방 사업 관련된 것, 그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2시간 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다 보냈어요. 가장 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흥덕구청 건설과는 뭐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흥덕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이 통보를 받은 걸 확인을 했고 주민 통제나 대피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청주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흥덕구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교통 통제를 직접적으로 할 위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시로 이야기했다. 이거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로 아마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럼
매뉴얼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매뉴얼은 이제 그 비상단계 침수 범람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예. 이제 통행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궁평 2 지하차도 같은 경우 충북 도청 기준으로는 뭐 침수심이 50cm에 도달하거나 인근 미호촌 수위가 9.2m 이상이 되면 도로를 통제하도록 한 매뉴얼이 있었던 걸로. 그럼 매뉴얼은 분명히 있는 거네. 네. 근데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느냐.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두껍지 않겠습니까? 모든 책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과가 바뀌다 보니까 충분히 매뉴얼을 좀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사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급격히 만약에 물이 들어오거나 차는 경우라면 조치를 했더라도 늦을 수 또 있었던 거 아니냐. 라자면 이제 그 시간적 간격이나 그런 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돼야,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적시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심증이 저희가 갑니다만 형사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은 법정에서 조금 더 소상히 다뤄지고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부분이 소명이 돼야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매뉴얼에 누구가 관할인지 담당인지 뭐 과장인지 국장인지 누가 통행 제한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써 있습니까? 저도 그 매뉴얼을 직접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담당 국장이 뭐 건설국장이 또는 경찰 과장이 뭐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 네. 뭐 이렇게 써져 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 확실할 텐데 청주시 뭐 이렇게 돼서 뭐 통행 제한 이런 매뉴얼이면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어쨌든 단체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오송에서 청주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있었던 그 감리단장 최모 씨가 있는데 신고를 했다는 거죠. 112에 신고를 했는데 사고 1시간 30분 전이에요. 그리고 신고 내용이 이게 감리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야. 자세해요. 그래서 총 2번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통제를 안 했다. 그럼 경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 경찰은 교통 통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보시면 그게 궁평 지하차도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1 지하차도가 있고 2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래서 1 지하차도가 지금 사고 난 건 2 지하차도인데. 근데 신고는 그냥 궁평 지하차도 이렇게 급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러면 1과 2 두 군데 다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상식적인 건데 뭐 어쨌든 여하튼 이제 사실관계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통법에는 경찰이 통제할 수는 있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상 그런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아까 어떤 청취자분도 문자를 주셨는데 그 사건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세 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났던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건. 그거는 재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부구청장을 비롯해가지고 담당 공무원 11명이 그 당시에 기소가 됐고, 이제 뭐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선고가 나온 분들이랑 벌금형이 나온 분들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부구청장이 이제 그 최고 책임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안전과장 뭐 그다음 안전총괄계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그 부구청장이라고 얘기하면 왜 구청장은 처벌을 받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때 참 공교로운 것이 이게 그 당시에 구청장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날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2020년 7월 23일 날 있었던 사고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구청장이 20일부터 24일까지 휴가계를 미리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나고 일어나서 이제 현장에 복귀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전에 사전적인 예방 단계에서 해야 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이 책임지게 된 좀 공교로운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이게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과실입니까?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사 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렇습니다. 근데 직무유기라는 것이요. 이게 좀 뭐냐면 완전히 업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경우를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징계감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좀 과할 수 있잖아요. 드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그 부구청장 같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걸로 이제 의율이 된 건데요. 사람이 죽은 일이면 중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생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에서 직무유기죄는 꼭 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직무유기죄가 특이한 점이 이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냥 금고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직에서 날아가겠죠. 금고 이상형이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직무유기죄도 일반적으로 직무유기죄로 넣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업무 태만했으면 징계감이지 직무유기까지 갈 때는 조금 뭐 하나의 강을 더 건너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네요. 네네.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 게 중대시민재해. 네. 이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중대시민재해법은 이제 202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부산 초량의 지하차도 사건은 2020년 사건이라서 그렇죠. 이제 적용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크게 산업재해랑 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기소된 게 10몇 건밖에 되지 않고 아마 시민재해는 아직까지 기소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특정 원료나 제조물로 이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생긴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거 공중교통시설 아니에요? 네, 그 공중이용시설 쪽으로. 공중이용시설입니까? 네, 공중이용시설인데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이제 교량이나 터널,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하차도잖아요. 시행령을 찾아보면 이제 도로 터널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에 100m 이상의 지하차도가 이제 대상입니다. 100m 이상? 네. 그래서 이 이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연장 거리인지 그게 좀 확인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시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의 제방이 포함이 됩니다. 미호강은 구간에 따라 일부는 지방하천이고 일부는 국가하천인데 아마 이 지역은 국가하천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지하차도 부분은 그래서 100m 이상인 부분이 아마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대상이 되려면요. 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다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것들만 관리를 한다. 일정 정도 범위와 규모가 되는 다중이용 시설만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걸까요? 예, 지하상가나 뭐 이제 도서관, 박물관도 일정 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상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단은 범위를 좀 크게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고 길이가 그렇습니다. 터널 구간이 430m 정도면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밖에서 확인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고 나서 판례가 구축된 게 아니어서 이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가타부타 완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니까요. 적용 여부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강 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출근